안녕하세요, 바이손입니다. 그동안 다른 이슈들이 조금 있어서 브루클린 등번호 흐름이 잠시 끊겼는데요. 다시 바로잡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인데요. 24번과 33번 이 두 개의 등번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현재 조금만 더 꾸준하면 좋을 캐머런 토머스, 그리고 33번은 팀의 골 및 수비의 핵심인 닉 클락스턴이 현재 각각 쓰고 있습니다. 클락스턴은 카드 이미지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영상에 못 담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24번부터 한 명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캐머런 토머스까지 총 20명이 사용했고요. 맨 먼저 볼 선수는 데릭 걸빈입니다. 걸빈 하면 설마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레전드 조지 걸빈? 네, 그렇습니다. 그의 친동생이 바로 데릭 걸빈입니다. 느바 생활은 동생 걸빈은 형처럼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뉴저지에서 2년만 있다가 90일 시즌 이후 유럽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습니다. 득점력이 형만큼 되지 못했죠. 두 번째로 볼 선수는 91 시즌에 잠시 있었던 레지 티우스입니다. 80년대에 흔치 않던 장신의 듀오 가드 했던 선수고요. 올스타 경험도 있고요. 뉴저지 이제 91 시즌에 합류했는데 득점과 어시스트를 챙기는 역할을 했지만 팀이 당시 신인이었던 데릭 콜맨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고 이를 끝으로 레지 디우스는 NBA를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볼 선수는 리처드 제퍼슨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름인데요. 본래 2001년 드래프트를 휴스턴에서 지명받은 선수입니다. 당시 휴스턴은 이 리처드 제퍼슨보다는 포드 에디 그리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서 그 당시 에디 그리핀이 7픽이었는데 제퍼슨을 뽑고 다른 선수 2명과 함께 묶어서 에디 그리핀을 트레이드로 해서 얻어옵니다. 그래서 뉴저지로 옮겨진 제퍼슨은 운동 능력이 좋았던 선수고요. 덩크가 워낙 잘했던 선수고 당시 팀이 합류한 포인트가드 제이슨 키드의 패스를 받아 덩크로 마무리시키는 합작 플레이를 많이 연출했죠. 2002년과 2003년 두 번 연속 파이널에 진출했던 당시 팀의 멤버였기도 했고요. 하지만 당시 만났던 상대가 레이커스나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너무 강해서 뉴저지 전력으로는 감당이 못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키드와 함께 그 몇 년 뒤 합류하는 빈스 카더랑 함께 이제 플레이오프 도전을 계속했지만 높은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2007-2008 시즌을 끝으로 미러키로 트레이드 됩니다. 33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명인데요. 현재 쓰고 있는 니클러스 클락스턴까지 포함하면 2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볼 선수는 찰스 샤클포드라는 선수입니다. 1988년 드래프트 2라운드 픽에 뽑힌 선수고요. 체형이 슬림하지만 대학 시절에 준수한 리바운더로 평가받았던 선수이긴 합니다. 데뷔 시즌에는 출전 기회를 못 받다가 2년 차인 89-90 시즌에 백업 빅맨으로서 나름 역할은 했지만 이 시즌을 끝으로 유럽으로 이동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볼 선수는 드웨인 신수스입니다. 발음하기 힘든데요. 2m 16cm 그리고 117kg의 거구, 요즘 말로 치면은 덩어리 빅맨입니다. 1990년 샌안토니오에서 드래프트된 선수인데 그 당시 등부상을 좀 당해서 프로 생활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출전 시간도 많이 못 받았지만 제가 이 선수를 언급한 이유는 1996년 농구 영화에 에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피 골드버그라는 여배우가 주연이었고 이 우피 골드버그가 이제 뉴욕니스 감독으로 팀을 운영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여서 그 영화에 이 선수가 출연합니다. 당시 이 선수가 맡은 캐릭터가 러시아에서 온 빅맨 역할인데요. 실제로 러시아에서 산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쪽이에요. 네. 러시아에서 온 빅맨 역할을 했던 그때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서 한번 소환해봤고요. 이 선수는 뉴저지에서 3시즌 정도 소화하고 팀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테판 마블입니다. 1996년 1라운드 4픽 미러키에서 지명되었다가 5픽 레이 앨런과 맞트레이드 되어서 미네소타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1998-99 시즌 중반 미네소타와 밀워키 그리고 뉴저지 이 3자 간 당시 대형 트레이드를 진행하죠. 일단 이 트레이드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마브리가 이때 미네소타 소속이었는데 뉴저지로 가고 뉴저지에 있던 샘 카셀이 밀워키로 가고 밀워키에 있던 더웰 브랜든이
미네소타로 가는 연쇄적 이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미네소타에서 이제 케빈 가넷이 있었기 때문에 1옵션 역할을 하기엔 여건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블리는 뉴저지로 가면서 점차 개인의 포텐셜을 높이면서 터뜨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1년 올스타전에서도 선발되었죠. 당시 개인 위닝 3점 슛을 성공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이때 뉴저지는 플레이오프와는 전혀 연이 닿지 못하는 만년 하이팀 시절이어서 2001-2002 시즌 앞두고 도저히 못 참던 뉴저지는 마블리를 비롯한 3명의 선수를 피닉스로 보내고 그로 인한 대가를 제이슨 키드와 크리스 더들리 이렇게 2명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하게 되죠.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볼 선수는 알론조 모닝입니다. 알론조 모닝이 뉴저지에 있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뛴 시즌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잠깐 뉴저지의 몸에 담았습니다. 2001-2002 시즌까지 마이애미에서 뛰다가 갑자기 이제 신장 쪽에 질환이 발생돼갖고 2002-2003 시즌을 통으로 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3-2004 시즌 앞두고 뉴저지에 합류하게 되는데 몇 경기 못 뛰고 2003년 12월에 다시 신장 수술을 또 하고 쉬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4-2005 시즌 정규 시즌 시작 전에 복귀해서 뛰긴 했지만 당시 뉴저지는 합류했던 그 최초 시점보다 이제 전력이 좀 약화됐어요. 캐년 마틴을 트레이드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팀이 약해졌다 판단했는지 뉴저지에 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때 마침 또 다른 지역인 토론토에서 마찬가지로 빈스 카터가 또 팀의 불만을 토로했던 시점이랑 또 그때 또 빈스 카터가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 나오는 시기랑 맞춰지면서 뉴저지와 토론토가 이때 또 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닝은 토론토로 트레이드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또 모닝은 토론토에서 뛰고 싶지 않은 의사를 보여 결국 바이아웃을 되고요. 이 바이아웃된 시점에 맞춰서 마이애미가 또 그때 발빠르게 움직여서 샤키르 오닐의 백업 센터 역할을 위해 마이애미로 영입을 해서 마이애미로 다시 돌아오는 이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3부 살펴드렸습니다. 조사하다 보니 옛 시절로 해당되고 새로운 정보도 덤을 얻으면서 만들어봤네요. 브루클린은 일단 4부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4부까지만 만들고 그 다음엔 알파벳 순서로 네 번째인 샬롯 호넷스 편도 또 준비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느바